위기는 당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이자 당신의 이름을 역사에 새길 기회입니다. 세상은 평화로울 때 누구나 현자인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절체절명의 순간 인간의 진가는 비로소 드러납니다. 윈스턴 처칠이 총리직에 올랐을 때 영국은 파멸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사방은 적들에게 포위되었고 동맹국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처칠은 홀로 거대한 폭풍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는 위기를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영웅적 면모를 증명할 단 한 번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당신을 주저앉히려는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그 시련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숨겨진 거인을 깨우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비관주의자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절망하지만 낙관주의자는 그 안개 너머에 숨겨진 찬란한 태양을 예견합니다. 처칠은 말합니다. 태도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만드는 차이는 거대하다. 당신이 위기를 대하는 그 한 끗 차이의 마음가짐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한숨 쉬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슴을 펴고 그 거친 바람을 들이마시십시오. 위기는 당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이자 당신의 이름을 역사에 새길 기회입니다. 폭풍이 거셀수록 당신의 항해술은 정교해질 것이며 파도가 높을수록 당신의 시야는 넓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눈에 비치는 것은 거대한 벽입니까? 아니면 승리를 향한 문입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처칠은 화려한 수식어로 국민을 기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처절한 진실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달콤한 거짓보다 쓰디쓴 진실 앞에서 더 강해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고 들판에서 싸울 것이며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문장은 잠자고 있던 대영 제국의 심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혹은 당신 스스로를 움직이고 싶다면 꾸며낸 환상이 아닌 현실의 무게를 직시하십시오. 피와 땀 그리고 눈물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한 가치도 탄생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할 때 당신은 비로소 무적의 존재가 됩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우리를 가장 단단하게 결속시킵니다. 당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지름길이나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만이 당신의 성취를 지탱해줄 유일한 기둥입니다. 처칠은 말로만 승리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의 맨 앞줄에 서서 자신의 진심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말에 무게를 싣고 싶다면 당신의 삶으로 그 진실을 뒷받침하십시오. 우리는 성공하면 오만해지고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처칠의 인생은 끝없는 실패와 재기의 반복이었습니다. 갈리폴리 전투의 참패로 정치적 매장을 당했을 때도 그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자신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에게 성공이란 잠시 머무는 정거장이었으며 실패란 다시 일어서기 위한 도약대일 뿐이었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공했다고 해서 당신이 완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긴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결과가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가입니다. 처칠은 지옥을 통과하고 있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고 조언합니다. 지옥 한가운데서 주저앉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겪은 좌절은 당신의 서사에서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넘어진 횟수가 아니라 일어선 횟수가 당신의 인격을 증명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행위입니다. 끊임없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수정하며 끊임없이 전진하십시오. 마지막에 웃는 자는 가장 똑똑한 자가 아니라 가장 오래 견디는 자입니다. 처칠은 평생 수많은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독특한 고집과 거침없는 발언은 늘 적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적들을 자신의 훈장으로 여겼습니다. 아무런 비판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 한다면 반드시 반대 세력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갇혀 당신의 색깔을 지우지 마십시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노력하는 것은 평범함의 늪으로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당신의 신념이 확고하다면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처칠은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때 그것을 튕겨낼 수 있는 단단한 자존감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 당신의 중심을 지키는 데서 옵니다. 당신을 공격하는 적들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강력한 존재라는 반증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확신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걷고 있다면 적들의 소음은 당신의 행진을 응원하는 군가로 바뀔 것입니다. 처칠의 사전에는 항복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0.1%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운명을 이길 수 있다는 철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해로해로 학교에서 남긴 짧고도 강렬한 연설,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립니다. 포기는 습관입니다. 한번 포기하기 시작하면 다음 시련 앞에서도 당신은 자연스럽게 뒷걸음질 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버티는 것 또한 습관입니다.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마지막 1분을 더 견디는 힘이 승패를 가릅니다. 당신의 꿈이 너무 멀어 보입니까? 상황이 당신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집념을 보여줄 때입니다. 세상은 재능 있는 자보다 톡한 자에게 길을 비켜줍니다. 처칠은 밤새도록 전략을 짜고 수천 장의 원고를 직접 쓰며 자신의 삶을 불태웠습니다. 그 불굴의 에너지가 영국을 구했고 세계를 구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게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릎이 꺾일지언정 시선은 여전히 목표를 향해 두십시오. 승리는 끝까지 경기장에 남은 자의 전유물입니다. 처칠은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며 서로를 비난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지난날의 정파적 이익이나 개인적 원한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에게는 내일로 나아갈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나간 실수에 발목 잡혀 오늘을 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오늘 해야 할 일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는 학습의 대상이지 거주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처칠은 정적이었던 사람들도 국가를 위해 과감히 등용했습니다. 미래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과거의 앙금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한 걸음이 내일의 역사가 됩니다. 어제 있었던 일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오늘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데 쏟아부으십시오. 현재에 충실한 자만이 미래라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시야를 어제에서 내일로 옮기십시오. 미래는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소유하는 자의 것입니다. 처칠은 단순히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는 인류가 겪은 수많은 전쟁과 평화, 번영과 몰락의 기록을 탐독했습니다. 그가 위기 상황에서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의 고난이 역사 속에서 이미 반복되어 온 패턴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그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지혜와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을 주었습니다. 독서와 공부는 당신의 시야를 확장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 혼자만의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기엔 세상은 너무 넓고 복잡합니다. 수천 년간 축적된 인류의 지혜를 빌려 오십시오. 처칠은 바쁜 전쟁 중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당신의 직관을 날카롭게 하고 예상치 못한 재앙 앞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성장은 멈춥니다. 과거의 거인들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당신만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안경입니다. 더 깊게 공부하고 더 넓게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당신이 다룰 수 있는 세상의 크기도 커질 것입니다. 처칠은 권력의 달콤함보다 책임의 무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수많은 목숨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다면 그만큼의 무게를 견딜 준비를 하십시오. 책임감은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짐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고귀하게 만드는 훈장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환경 탓, 남 탓을 하며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칠은 말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모든 결과에 대해 나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말이죠. 당신이 당신 인생의 총리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선택, 당신의 감정, 당신의 결과에 대해 변명하지 말고 당당히 책임을 지십시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신뢰를 얻는 사람은 세상을 움직입니다.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인격이 당신의 운명을 빚어냅니다. 처칠은 80세가 넘어서까지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책임 있는 삶의 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책임감 있는 주연 배우가 되십시오. 위대한 삶은 그 결단에서 시작됩니다.